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정입니다. 어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죠.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친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매번 그렇지만 이번 사건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울했어요. 아주 나이가 어린 여학생이 희생됐고, 시각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또 희생이 됐고, 다들 어리고 약하고 나이 많은 희생자들이 이렇게 발생한 걸 보고 불이 나서 대피하러 나가는 도중에 어떤 경황이 있었겠어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나 무기가 될 만한 어떤 소지품이나 이런 게 없었겠죠. 그냥 맨손으로 허겁지겁 나가다 당한 겁니다. 좀 마음이 많이 우울하네요. 어찌됐든 사건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17일 오전 4시 35분경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가족 6명 중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변을 당한 그 가정은 피해자 중에 가장 어린 K양 가정인데요. 11살인 K양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대피하던 중에 흉기를 든 안모 씨를 보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 안모 씨에게 붙들려서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고, K양의 어머니가 이를 말리려고 달려들었다가 또 안모 씨의 흉기에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K양의 할머니까지 그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3대가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40대 안모 씨는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주민들이 신고와 민원을 여러 번 했는데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바로 윗집 그 시각장애인 506호 여학생을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따라가서 위협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어요. 여학생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따라가서 벨을 누르고,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으로는 안 보이죠. 벨을 눌러도 나오지 않으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가는 것처럼 멀리 걸어가서 숨어서 저기 서가지고 한동안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신고와 민원을 제기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조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인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라는 표현보다는 시스템의 문제, 구조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의 객체나 주체가 모두 사람이라는 점에서 인재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인재라고만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개개인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100% 정확한 표현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한국의 법이 그런 사람들을 곧바로 구금하거나 혹은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법안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미연에 방지가 됐겠죠. 경찰관들도 그렇게 매번 신고 들어오고 툭하면 난동 부리는데 마음 같아선 가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달리 손쓸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심각한 건 이 사람이 순간 헷가닥해서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방화를 했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계단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황급히 내려오는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죠. 이번 사건의 특징은 또 역시나 약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또 범죄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폭력을,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제압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상대, 강해 보이는 상대에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으로 제압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 앞에서만 굴복해요. 예전에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한 남자가 다가가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포옹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울면서 같이 포옹을 하고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절대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약해 보이고 무방비 상태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조현병 환자들을 제압하는 건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역시나 약한 대상, 어린아이,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약해 보이는 상대만을 타겟으로 그런 사람들만을 공격했어요.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그걸 배설해내는 거죠. 대화나 따뜻한 말이나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힘으로 제압해야 돼요. 힘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힘 앞에서 굴복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정신이 약간 온전치 않은 친구들 2명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촉발되면 이 분노가 폭발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청년들 모임할 때 어떤 계기로 의해서 뭐 어떤 자매한테 자신이 어떤 장난을 쳤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자매가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더라고요. 분노를 못 이기고 막 물건을 막 집어던지려고 하고 마침 제가 옆에 있어서 다가가서 말리는 신용을 하면서 손목을 한번 으스러지게 꽉 쥐어줬죠. 제가 좀 악력이 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을 뒤로 약간 제끼면서 제가 뒤에서 이제 끌어안는 형태로 잡아서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힘 앞에서는 아주 착한 양이 돼요. 힘으로 제압을 해버리면 금세 그 흥분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경우는 이분은 그냥 평상시에 똑같고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촉발되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교회에서. 그 교회 무슨 행사 때였나 아무튼 굉장히 좋은 날이었는데 그날 뭐가 빈정이 상했는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팔 있는 부분을 이렇게 두 팔로 안아서 꽉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해서 거의 제가 질질 끌고 나가듯이 이렇게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양팔에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보라색으로. 나중에 시꺼매졌는데 그렇게 힘으로 확 제압을 해버리니까 화가 잦아들더라고요. 금방.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정신이 헷가닥한 것 같지만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약한 상대를 구분한다는 거. 구분하면서 약한 상대만 골라서 공격한다는 거. 정말.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조현병 환자가 주변에 있거나 혹은 이런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무조건. 힘으로 제압할 수 없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현병 환자가 묻지마 살인 행각을 사람 많은 곳에서 무작위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어떤 낯선 곳에 갈 때는 되도록이면 혼자 가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항상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품, 스프레이라든지 가스총이면 더 좋겠죠. 이런 호신용품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엊그제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최악을 대비해서 그런 호신용품을 소지를 하고 항상 낯선 곳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이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경계를 늦추고 이렇게 다니게 되면 언제 어떤 사람이 저런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관련된 연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밤에 혼자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뒤를 자꾸 보게 돼요. 누가 뒤에 와서 뻑치기를 하면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누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좀 낌새를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죠. 그런 습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저처럼 강박 증세에 가까울 정도로 이거는 직업병인데 이런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조금씩 이렇게 더 조심하면 약간 더 예민하게 경계를 하시면서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다음번 영상 때는 이렇게 칼을 들고 덤비는 상대를 대처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인 기술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